부모 클래스에서 물려받았으나 자식에서는 그 기능이 충분치 않아서 부모 클래스에서 물려받은 멤버를 숨기고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와 동일한 형태로 다시 정의하는 과정을 우리는 오버라이딩, 즉 재정의라고 표현한다 라고 했었어요. 보통 다중정의로 표현되어지는 오버로딩은 같은 이름에 하지만 다르게 동작하는 함수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 함수도 저 함수도 모두 다 사용하겠다라는 것이라면, 재정의로 표현되어지는 오버라이딩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멤버는 숨겨버리고 자식에서 다시 정의되어진 멤버로만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할 것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멤버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숨겨버린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었죠. 따라서 오버라이딩 되어진 함수 내부에서 필요에 따라서 부모에서 정의되어져서 상속되었으나 내가 재정의하는 과정 중에서 숨겨버린 멤버를 명시적으로 끄집어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부모 클래스 이름 콜론 하고 멤버명을 써줌으로써 명시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코드의 재사용 측면에서 내가 오버라이딩한 멤버를 구현하고자 했을 때 일부분이긴 하나 부모에서 정의한 멤버를 이용했을 때 중복된 코드를 더 줄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표현을 통해서 은폐되어진 멤버를 명시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이 되는 것이죠. 물론 꼭 이런 표현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부모에서 상속되었으나 은폐되어진 멤버를 사용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펄슨 클래스의 이름 부분은 문자 배열을 통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앞선 예제와 다른 것은 너 누구냐 라는 멤버를 부모 클래스 쪽에다가 옮겨놨어요. 따라서 펄슨 객체에 대해서 너 누구냐 라는 멤버 함수로 호출하면 내 이름은 누구이고 나이 몇 살이다 라는 식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따라서 펄슨 클래스에 너 누구냐 라는 함수가 호출되어지면 각각 너 이름 무엇이냐, 너 몇 살이냐 라는 자신의 멤버 함수 호출을 통해서 이름과 나이를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준 것입니다. 자, 이런 펄슨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대학생이라는 클래스를 역시 정의해 봤습니다. 자, 이때 대학생 클래스의 멤버 변수는 펄슨으로부터 상속받은 이름과 나이 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서 추가한 전공명을 갖고 있을 것이요. 대학생 클래스의 멤버 함수는 기본적으로 부모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멤버 함수를 모두 다 상속받고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따라서 대학생 객체에 대해서 너 누구냐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모에서 정의되어진 whoare유라는 함수가 호출되어져서 이름과 나이만을 출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대학생 클래스 객체 입장에서는 너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저 이름과 나이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다 라고 출력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부모의 whoare유는 자식에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기능이 충분치 않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부모에서 제공되어지는 whoare유를 대신할 자식만의 whoare유라는 함수를 다시 한번 정의하겠다라는 의미로 클래스 정의 안에 whoare유라는 멤버 함수를 부모의 경우와 똑같은 형태로 다시 선언해주고 있고, 이 선언되어진 whoare유라는 멤버 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부모에서 제공되고 있는 whoare유가 처리하고 있는 이름과 나이를 출력하는 일은 역시 자식의 whoare유라는 멤버 함수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명시적으로 what's your name이나 how old are you 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부모의 멤버이지만 상속 관계를 통해서 내 멤버로 가져오게 되어지죠. 디스포인터를 명시적으로 쓰거나 혹은 암묵적으로 사용을 해줌으로써 이 두 함수를 접근할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두 함수를 한 번에 호출하는 whoare유라는 함수도 이미 나에게 상속되어져 있더라라는 거죠. 다만 부모의 whoare유랑 똑같은 형태로 재정의했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상태인 것이고, 따라서 부모로부터 상속받았으나 현재 내가 재정의하는 바람에 은폐되어진 이 멤버 함수를 명시적으로 끄집어내서 호출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디스포인터가 아니라 부모의 클래스 이름 콜론이라는 영역 지정 연산자를 통해서 부모의 클래스 이름을 지정을 해주게 되어지면 호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 구문을 통해서 이 함수가 호출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대학생 객체에 대해서 너 누구냐라는 함수로 출하면 이름과 나이뿐만 아니라 전공명까지 출력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의와 다중정의를 비교해서 정리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다중정의다라는 것은 함수 이름은 같으나 매개변수 유형을 다르게 두어서 서로 다르게 동작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함수들을 만들어 놓고 그 여러 개의 함수들을 모두 다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더불어서 다중정의는 일반 함수들 사이에서나 혹은 어떤 특정 클래스 내의 멤버 함수들 사이에서 혹은 상속관계를 갖고 있는 클래스들 사이에서 모두 다 적용되어질 수 있어요. 물론 서로 다른 클래스 사이에서는 오버로딩의 개념은 적용되어지지 않아요. A라는 클래스와 B라는 클래스는 각각 고유한 영역이기 때문에 A라는 클래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멤버 함수 이름과 B라는 클래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멤버 함수 이름이 같다라고 해서 그걸 다중정의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재정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모-자식 관계를 갖고 있는 두 클래스 사이에서 제공이 되어지는 것으로서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것과 똑같은 형태로 자식에서 다시 정의해주게 되어지는 그런 함수가 되는 것이겠죠. 이 경우 함수 이름뿐만 아니라 인수의 목록까지도 일치시켜 주어야지만 다중정의 되지 않고 재정의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다중정의와 다르게 재정의는 여러 개의 함수를 다 존속시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함수를 대체할 자식의 함수를 정의하게 되어지는 것이어서 이후 기본적으로 부모의 함수는 은폐되어져서 객체 외부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자식에서 재정이 되어진 함수만 사용할 수 있게끔 처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잘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